산청 동쪽 끝자락 아래 금수하면 오늘도 밥 짓는 냄새가 난다. 흔히 말하는 절밥, 사찰 음식이다. 역사로 말하자면 1600여 년 불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부터 시작됐다. 금수함의 주지이자 사찰 음식의 명장 대안스님의 손끝에선 매일 그 역사의 음식이 만들어진다. 저는 사실 사찰 음식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좋은 식재료를 누구보다도 먼저 접하잖아요. 일단 제가 잘 먹을 수 있어요. 멸치와 쇠고기 대신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단백질은 콩과 버섯으로 보충한다. 생선과 육류를 두루 먹는 한식과 다르게 채소와 곡물이 주가 되는 사찰 음식. 자연에서 큰 천연 재료와 최소한의 양념만으로 맛을 낸다. 그 정갈하고 담백한 한 끼의 힘은 강하다. 배추도 100가지 나무를 이긴다고 그래서 배추라고 하잖아요. 추월할 추자를 써서. 근데 우리가 배추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 너무 흔하니까. 한식과 사찰 음식. 다른 듯 하면서도 닮아 있는 두 음식엔 확실한 공통점 하나가 있다. 한국인의 밥상이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것. 나물이다. 봄, 여름엔 풋내 짙은 제철나물을 캐어다 먹고 풀 귀한 겨울엔 데치고 말려서 저장해둔 묵나물을 꺼내 먹었다.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네 밥상을 조용히 장악해온 나물. 우리가 음식을 보면 일단 주식은 밥하고 그 밥을 먹기 위해서 강합성 작용을 한 채소들이 그 밥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밥과 나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푸성기들이 들판에서 자라기도 하고 산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그래서 산야초란 이름을 얻고 있지만 또 우리는 옛날부터 오래도록 밭을 일구어서 채소를 가꾸어 먹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물의 범주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 나물은 거의 다 데쳐서 무쳐서 먹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물이 가지고 있는 그 식용식물에 약간의 그 자기 저항 물질이 인간에게는 음식 재료로 썼을 때 알러지 성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약간 그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중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나물은 거의 삶아서 물에다가 좀 씻어서 여러 번 헹군 다음에 양념을 첨가해서 무치기도 하고 데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밥상에서 나물은 주인공이죠. 나물이 없으면 고기하고 밥만 먹는다? 그것도 있을 수 없고. 여튼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해도 밥과 나물은 항상 주인공 자리에 있어야 되죠. 국어사전에선 나물의 정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리고 경상남도 함양군에 가면 이 나물의 정의를 똑똑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28년 경력의 약초꾼 강명권 씨다. 이제 우리가 흔히 봄이 돼서 들판에 나오면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뭐 몇 가지라고 말을 못 합니다. 쑥이고 또 요거는 달맞이 꽃입니다. 꽃다지 이것도 나물로 먹는 거고 이 냉이 이것도 나물로 먹는 거고 지친개 이것도 나물로 먹는 겁니다. 광대나물 이것도 나물로 먹는 거고. 시골 밭둑, 동네 어귀에서 흔히 보았던 이름 모를 풀들. 왕성한 번식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장착한 이들은 논밭의 불청개, 골칫덩어리 잡초로 천대받아왔다. 하지만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 눈에 띄었다 하면 금세 요긴한 나물거리로 신분 상승이다.
물론 봄에도 이제 뭐 독초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는데 독초 구분만 잘하면은 정말 봄에 덜에 나오면 먹을 거 천지입니다. 나물의 세계가 확장되는 순간이다. 덩달아 강명권 씨의 손놀림이 분주해진다. 봄철의 뒤뜰은 그야말로 나물 천지. 그중 유난히 친숙한 식물을 발견했다. 요게 이제 망초인데 개망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망초도 개망초가 있고 망초가 있고 그런데 개망초나 망초나 다 나물로 먹고 약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꽃 모양이 달걀 프라이를 닮았다 하여 일명 달걀꽃이라 부르는 국화과의 두해살이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들에서 자라는 잡초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잡초 중 하나지만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귀화 식물이다. 초봄에 나는 어린 순을 나물로 먹는다. 예전에는 이걸 밥 먹을 식구는 많고 식량은 부족하고 할 때 이 나물 뜯어서 넣어가지고 나물 밥도 해 먹고 또 죽도 끓여서 많은 식구의 배를 불렸던 그런 구황식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뭐 중이염이나 결막염 같은 그런 병을 치료하는 효과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걸 갖다가 이제 나물로, 시골 사람들은 나물로 계속 먹었습니다. 잡초로 뽑느냐, 나물로 캐느냐. 개망추 운명은 여기 달렸다. 오늘은 나물이 될 운명이다. 먼저 끓는 물에 데치기. 나물의 여러 조리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경험으로 얻은 지혜는 나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왕소금을 녹인 물에다가 이 나물을 데치면은 나물이 유난히 초록색이 진하게 익습니다. 식감과 모양이 제법 뛰어나 시금치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다진 마늘로 감칠맛을 낸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살짝 섞은 된장으로 맛깔스레 무쳐내면 완성이다. 쌉싸름한 맛이 살아있는 개망초 된장나물이다. 봄은 나물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초꾼 강명권 씨는 조금 색다른 나물을 찾아 나섰다. 지금은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다는 나물. 그래서 요즘에 먹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나물. 아, 저기 많다. 바로 찔레나무 순이다. 가지에 새순이 돋았다. 햇볕과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넉살 좋은 나무.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우리나라의 들장미라고도 불리는 장미과의 낙엽 관목이다. 이제 이게 약간 단맛이 있고 덜쩍지근한 감칠맛이 있어서 우리 어릴 때 이제 산에 소 풀 뜯기로 가면은 군것질거리가 그때만 해도 귀하다 보니까 이걸 꺾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나서 이걸로 반찬을 만들어 보관해 두려고 이걸 뜯으러 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찔레순 이거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던 사람들은 먹는 건 줄 알아도 보통 사람들은 이거 먹는 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아마. 가시가 억세지기 전에 부드러운 순을 따야 돼요. 반찬으로 쓸 거는. 덮어서 차를 만든다든가 하던 거는 조금 더 자라서 억세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건 바로 사람 입에 들어가야 될 식재료이니까 좀 부드러울 때 요 계절 아니면은 못 답니다, 이것도. 하지만 함부로 덤볐다간 뾰족한 가시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찔레에 가녀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다. 끼껏 열매 맺혀가지고 자손 번식하려고 열매를 맺어놨더니 짐승이 따먹어버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약으로 쓴다고 순 꺾어버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를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시가 억센 양나무들이 대부분이 신경통 관절염에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땅에서 새로 올라온 찔레는 반가운 별미가 된다. 여기 간식거리. 땅에서 바로 올라오는 통통한 굵은 찔레순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묵은 가지에서 올라오니까 대가 얇아서 껍질을 까서 못 먹으니까 이제 반찬으로 활용하려고 딴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땅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통통하게 대가 굵게 올라와요. 추억의 주전부리. 새순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본다. 맛이 어떠세요? 아, 달다.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 나요. 아주 답니다. 찔레순으로 나물을 준비한다. 가볍게 헹구는 일반 나물과 달리 세척 과정부터 중요하다. 찔레순은 따다 보면은 끈적끈적한 점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성에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달라붙는데 그 오염물질이 씻겨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씻어서 물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엔 굵은 소금 착착 뿌려 일단 대기다. 줄기에 짭짤한 간기도 배어들고 또 이 찔레순이 껍질 까고 먹으면 달짝지근한데 껍질째 먹으면은 약간 떫은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떫은 맛도 제거하는 목적으로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한 서너 시간 재워둡니다. 주된 양념은 고추장. 데치는 방법 대신 소금에 절여낸 찔레순을 빨간 양념에 골고루 버무린다. 곧바로 먹으면 찔레순 나물이 되고 이대로 숙성시키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찔레순 장아찌가 된다.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진하게 배었다.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이다. 따끈한 밥 위에 장아찌 한 줄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면은 정말 향기 좋고 향긋하고 달짝지근하면서 정말 맛있는 맛입니다. 빵을 먹든 쌀을 먹든 전분지를 먹는 그 음식 문화를 가진 곳에서는 채소를 먹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나물이 이제 곽강을 받는다는 것은 조리법에서 그들은 거의 다 익혀 먹지 않고 생으로 먹는 문화였다면 이제 우리 한국 음식에서 그 나물은 항상 데쳐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먹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양성이 굉장히 있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음식을 뭐 육류로 만든 것들도 좋아하지만 몸을 좀 라이트하게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나물의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다. 경상남도 거창군. 이곳에 약초도 나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한 농부를 찾아왔다. 올해 귀촌 10년 차라는 김한권 씨다. 배가 좀 하라고. 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되려면 좀 홈에도 일이 따로 있고. 한권 씨의 뒷마당엔 뿌리 약재로 잘 알려져 있는 우슬이 자라고 있다. 네. 선생님 이게 자연산 우슬인데 예. 우선 요걸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바로 우슬 뿌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캐. 예. 굵은 이 마디가 소의 무릎처럼 툭 붉어져서 그래서 우슬이라고 부르고. 줄기마디의 독특한 생김새에서 이름을 얻었다. 비름과의 여러 의 사리풀이다. 민간에선 예부터 잎과 줄기를 나물러 먹고 뿌리는 말리고 달여서 차나 약재로 활용해왔다. 이거는 우리가 학명으로는 새무릎풀이라고 하고 새무릎찌기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제 가느다란 뿌리에 보면은 쏙 힘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걸 잘라 모아가지고 이제 뭐 새콤달콤하게 겉절이 형태로 무친다든가 또 간장을 끓여 부어서 장아찌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했던 적이 있고요. 우슬은 골다공증과 관절염 등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재로 유명하다. 또 만들 수 있는 요리도 여러 가지다. 특히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한 닭 요리의 궁합이 맞다. 우슬 삼계탕이다. 또 닭발을 함께 넣고 만든 우계목. 달콤한 맛이 좋은 우슬 식혜까지. 그러나 우슬의 어린 잎을 나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슬은 3번을 법제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과정을 삶았다가 말렸다가 삶았다 말렸다가 이렇게 3번을 해야 독소를 완전히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때에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우슬잎 나물은 양념이 단출하다.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렸다. 간장 외에는 다른 양념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아주 최고로 쉽고도 간편한 나물입니다. 약재로서 그리고 나물로서 우슬의 면면이 드러난 식탁이다. 이렇게 나물이 있는 밥상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위로한다. 근데 이 식물은 옛날에 다 한 가지씩만 봐도 다 단박약이라고 해서 약용식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나물들이 재배치 아니고 산채들은 거의 다. 우리가 고들빼기 하나도 상처 났을 때 톡 부드리면 하얀 그 지백이 나오거든요. 그걸 상처에다 바르면 상처가 안 물어요. 즉 천연 항생제죠. 그러듯이 식물들은 그 고유의 약성들이 다 있습니다. 산채가 다 약용식물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 중 식용 가능한 것은 2,500여 종. 그중에 산나물은 300여 종이라 알려져 있다. 봄이면 산엔 산나물이 경쟁하듯 자란다. 그러나 곳곳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늦은 봄비가 지나간 무렵 고목에 노란 야생화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노란 꽃, 이름부터 심상치 않다. 피나물이다. 양귀빛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향기가 없는 게 특징이다. 보통의 식물들은 줄기를 꺾으면은 뭐 하얀 액체가 나오거나 노란 액체가 나오거나 그런데 피나물은 우리 사람 피처럼 빨간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피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로 깊은 산, 음지에 자생하며 간혹 뿌리를 약용으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피나물이란 이름과 달리 나물구실엔 썩 소질이 없는 독초다. 그거는 나물로 못 먹어요. 독초입니다. 독초인데 이제 나물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식물들이 제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피나물, 또 삿갓나물, 동이나물, 또 젓가락나물, 요강나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이 없어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거 다 뜯어 먹고 정말 이제 좀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독초라도 뜯어가지고 데쳐서 물에다가 몇 시간씩 또는 며칠씩 물을 갈아 줘가면서 독을 우려내고 그러니까 나물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뭐 극단적인 생각에 굶어서 죽거나 독초를 잘못 먹고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 배나 불리고 죽자. 독초이면서도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그 대부분이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걸로 저는 들었어요. 독초와 나물은 한 끗 차이다. 착각하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어린 쑥과 모양이 비슷해 초보 나물꾼들이 자주 혼동한다는 식물. 맹독성 물질을 가진 투구꽃이다. 이거는 이제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왕이 제지은 신하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내리던 사약의 원료로 쓰는 양명은 초라고 하고 우리가 부르는 식물명은 투구꽃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리풀. 병정의 투구 모양을 닮았다 해서 투구꽃이라 이름 붙여졌다. 그런데 이제 이 풀이 봄철에 주변에 다른 풀들이 올라오기 전에 메마른 땅일 때 얘부터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가 지금은 이제 조금 크노니까 그 색이 많이 옅어졌는데 이 줄기가 아주 보라색으로 기름칠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통통하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산나물인 줄 알고 뜯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독초입니다, 이거는. 산골짜기는 야생이다. 스스로 살아남고 혼자 싸워야 한다. 식물에게 독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이다. 또 다른 독초를 발견했다. 아, 여기에 얘가 있었네. 이게 이제 잎 모양이 산마늘과 닮아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독초인 은방울꽃입니다. 거의 똑같은 생김새다. 반드시 구별법을 알아야 한다. 은방울은 산마늘하고 틀린 점이 이제 이 줄기를 만져보면은 이 은방울꽃은 이 줄기가 동그란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이나물, 산마늘 하고 부르는 거는 이 줄기를 만져보면은 각이 져 있어요. 또 잎을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은 이 은방울꽃은 향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산마늘은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마늘과 똑같은 맛이나 향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그냥 책에 있는 사진, TV 방송 화면에 썩 지내가는 화면만 보고 잎 모양이 너무 닮아가지고 이걸 이제 봄철에 올라오는 새싹을 산마늘 잎이라고 뜯어서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맹독초가 이 은방울꽃입니다. 그러나 관상용으로는 활용도가 높다. 종종 공원 화단이나 아파트 조경을 담당한다. 눈으로만 즐겨야 하는 식물이다. 광활한 산맥을 거느린 곳. 산나물의 보고라 불리는 한반도 남단의 영산 지리산이다. 한때는 계절마다 귀한 산나물을 능선 빼곡하게 토해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다. 약이 된다는 산나물의 열풍이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자 나물은 점점 자취를 감췄다. 그 홍역의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본 토박이 주민을 만났다.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나물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름도 지발목이라 요새 3시간 올라가면 예. 그 주위에 가면 나물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 등 넘어가면 조금 있어도 다른 데는 막 사람들이 많이 댕겨갖고 거의 그리 꺾어가 가면 되는데 잡아 당기니까 뿌리채로 못 펴갖고 아, 시가 그렇죠. 마르듯이 없어지고 예. 버스로 40명씩 한 차를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포를 나누면 그 40명이 올라온다 생각해봐요. 와가지고 우리면 그냥 도로에 왔다 갔다 하고 가면 괜찮은데 싹 흩어져가 나물 한다고. 그 옛날엔 나물이 많아서 뭐 제가 아는 어른들 이야기 듣기로 정말로 많아서 예. 낫으로 배가고 그런 식으로. 그럼 할머니도 낫으로 배셨습니까? 와. 그런 많았는데. 나물들은 전설처럼 사라져갔다. 사람들의 손길과 간섭을 피해 더 높고 깊은 산속에 몸을 숨겼다. 그 희귀한 나물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삼부추가 막꽃봉오리를 터뜨렸다. 단풍치도 이에 질세라 꽃을 피운다. 잎 뒷면이 흰 솜털로 뒤덮여 있는 수리치와 토종 참나물도 만났다. 벌 한 마리가 정형 엉겅퀴에 날아들었다. 바위 틈 사이로 여러 가닥의 가는 뿌리를 내린 참당귀. 그래서 일명 세발당귀다. 초식 동물과 곤충들은 독초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즉, 벌레 먹은 잎은 독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산 호랑나비 애벌레가 가장 좋아한다는 당귀잎. 정신없이 먹는다. 포식자 호리병벌은 그런 애벌레를 노리고 있다.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다. 직접 지은 흙집 안으로 부지런히 먹이를 밀어넣는다. 냉혹하고도 신비한 자연의 질서다. 산에서 그 풍요로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물안개에 피어오르는 그 산 풍경은 어디에서도 그걸 매일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을 주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산에 가서 보시면 알다시피 개들은 돌봄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씨를 퍼뜨리고 또 말하자면 열매를 맺을 때 맺고 그 자연의 섭리를 다 순응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성찰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자연은 더욱 담대해진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 낮은 곳에선 결코 볼 수 없는 장엄한 생명의 민낯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원시림엔 나물 애호가들이 최고로 손꼽는 귀한 나물이 자라고 있다.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나물 중의 나물. 잎의 크기가 병풍처럼 크다는 병풍치다. 다 자라면 지름이 30cm 가까이 된다. 맛과 향도 덩치만큼 으뜸이다.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나물. 운 좋게 또 만났다. 곰이 좋아한다는 풀이다. 그래서 모양도 꼭 곰발바닥을 닮았다. 곰치다. 계속되는 봄비에도 산행은 이어진다. 고산지대의 마지막 나무를 찾아서다.
산 정상 부근. 언덕배기에 새순이 꽉 들어찼다. 일명 개발딱주라 불리는 단풍취다. 높은 산 속 응달진 곳을 좋아하며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는 것이 특징. 무엇보다 채취 시기가 중요하다. 원 학명은 단풍치인데 단풍치는 말 그대로 이제 잎이 펼쳐지면 이렇게 단풍잎처럼 펼쳐졌다고 이제 단풍치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단풍치처럼 잎이 펼쳐져 버리면은 향이 약해지고 쓴맛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물로 제일 활용하기 좋은 때가 바다에 사는 개의 찌개발처럼 요렇게 오므려져 있을 때 그때 이용을 해야 향도 좋고 쓴맛도 적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개발딱주란 이름으로 나물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선 괴발땅취, 종이취, 장이나물이라 불리기도 한다. 본명보다 별명으로 더 사랑받는 나물. 잎과 줄기엔 연한 솜털이 있고 줄기가 통통하게 올라온 것이 최상품 가치를 지닌다. 옛날에만 해도 시골에서는 큰 정기적인 돈벌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기에 보리배에서 타작해가지고 매상하고 또 가을에 벼 수확해가지고 타작해서 매상하고 그때만 목돈을 만져볼 수 있었는데 이제 봄철에 이제 그 개발딱주가 나오는 시기에 그걸 따서 판매를 하면은 전량 일본에 수출되다 보니까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리 매상, 나락 매상 하기 이전에 한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팔아서 이제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비라든가 또 방을 얻어놓고 자취하니까 그 집주인한테 방세도 줘야 되고 홈이나 같은 그런 농기구도 살 수 있는 아주 효자나물이었죠, 개발딱주가. 특히 지리산 일대에선 고급 섬나물인 들매나무 쇠순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 막해온 단풍치 줄기 끝에 붉은 기가 돈다. 색감과 식감, 또 향기까지 조화를 이룬다. 봄나물의 숨은 고수라 할 만하다. 은은하고 향긋한 맛이 나기 때문에 처음 먹어보는 사람도 누구나 다 좋아할 그런 향과 씹는 맛, 쓴맛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지도 않고 은은하게 나는 아주 기분 좋은 쓴맛, 입맛 돋우는 쓴맛. 개발딱주 팔아서 두릅 사 먹는다. 그 말은 개발딱주는 너무 맛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비싼 가격에 팔아버리고 나물 한 번 안 먹어보고 봄을 넘기기에는 아쉬우니까 그 팔았던 돈으로 상대적으로 싼 두릅을 사서라도 봄나물 맛을 즐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모든 요리가 그렇듯 재료가 좋을수록 양념은 단순하다. 감칠맛을 내는 진간장 몇 스푼에 약간의 소금 간을 더해준다. 거기다 고소한 통깨 한 줌 흩뿌려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기만 하면 된다. 어리고 연한 순은 이렇게 곧장 햇나물로 먹고 잎이 조금 자란 순은 데쳐서 말렸다가 이듬해 묵나물로 두고두고 먹어도 좋다. 슴슴하면서도 자꾸만 입맛을 당기는 개발딱주 간장무침이다. 우리는 산이 70%를 차지하잖아요. 산림이 국토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다양한 채소들이 산나물들이 산에서 자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는 그 채취가 용이해서 많이들 잘 채취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파종을 해서 곰치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기르거든요. 천백고지에서만 자라는 나물이 그
곰치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지혜롭게 개발을 해서 장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시중에 나오고 있고, 그러듯이 그 많은 그 산나물들이 이제는 그 쉽게 마트에서도 접할 수 있게끔 다양해졌어요. 어스름 일몰이 지는 남해바다. 나물이라고 산과 들에서만 나는 것만이 아니다. 갯사람들의 터전, 이곳에도 우리가 찾는 나물이 있다. 소담한 항구 도시 통영으로 간다. 활기를 띠는 어시장 골목. 온갖 싱싱한 바다 것들이 장단을 맞춘다. 통영에 왔음을 실감하는 풍경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조류라 부르는 이것, 바다나물이다. 짭조름한 갯내를 품고 진열대에 올랐다. 그렇다. 이곳 사람들은 나물을 캐러 바다로 간다. 녹갈색 해조류가 무성하게 펼쳐진 곳. 우리는 이곳을 바다숲이라 부른다. 수많은 해양 생물들에겐 먹이와 은신처가 되어주고, 바다에 기대 사는 해녀들에겐 풍부한 바다나물을 내어준다. 오늘도 해녀는 어김없이 나물을 캔다. 육지의 산나물이 그렇듯 해조류도 바다의 깊이에 따라 자생하는 종류가 각기 다르다. 톳밭이다. 톳은 중간 수심대에서 자라며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 속한다. 남해안과 제주 해역이 주 서식지다. 이곳 사람들에겐 가장 흔한 나물, 그래서 더 고마운 나물 중 하나다. 통영에서 향토 음식을 연구하고 있는 상희 씨에게도 바다나물은 장복의 필수 목록이다. 사갔어? 뭐뭐 사가진 거야? 미역은? 매일 새벽마다 그날의 가장 싱싱하고 향긋한 나물거리를 찾아다닌다. 통영은 봄에도 봄 나물이 많이 납니다. 산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쑥도 올라오고 방풍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오는데, 또 다른 육지하고 틀려서 이쪽은 그 가을이 끝나고 초여름이 초겨울이 시작되면은 그때서 이제 바다에서 해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녹색 사슴뿔을 닮았다는 청각.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는 미역. 쌉싸름한 맛이 좋은 파래와 해초 중에서도 복이 귀하다는 서실. 오독오독 식감 좋은 통나물이 그런 것들이다. 그 통영에는 그 통영 특색 있는 음식 중에서 통영 너물 비빔밥이 있어요. 통영 너물 비빔밥이 있는데 다른 도시에 틀리게 통영 너물 비빔밥은 다양한 해초들이 들어가요. 뭐 다른 안동 지방이나 뭐 진주 지방 이런 데는 뭐 산나물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는 그런 나물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다가 또 해초들이 들어가는데, 통영 음식의 너물은 그냥 이쪽 통영 사람들의 일상이죠. 통영 너물을 할 때는 그런 해초 한 가지만 안 묻히고 이렇게 섞어서 묻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죠. 톳은 두부 넣어서 이렇게 묻히고, 파래는 무 넣어서 묻히고, 청각은 홍합 볶은 데다가 묻히고, 미역은 콩나물 삶아서 같이 섞어 묻히고, 그 마지막 들어가는 서실은 그 참기름 넣고 살짝 묻히고, 그 묻힌 데다가 미역국을 끓여서 하얀 쌀밥과 통영 소반에다 항상 차려 먹으면 이게 소박하지만 통영만의 가을 해초 밥상이죠. 9월 중순 무렵 산은 화려한 변신을 준비한다. 강원도 설악산에서 시작하여 하루에 약 25km씩 빠르게 남하하는 단풍 물결.
형형색색 만산 홍엽의 가을산엔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시 강명권 씨를 따라 나섰다. 버섯이 있으려나. 목적은 다름 아닌 야생버섯. 절기상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를 기점으로 딱 한 달만 볼 수 있다는 귀한 녀석이다. 주로 반음지, 경사진 능선에 자생한다. 아, 발견. 예? 뭐가 있어요? 쌀이버섯이요. 오, 몇 송이가 되는데. 여기도 있고. 우와, 크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참쌀이는 보통 보라색인데, 이거는 올라온 지 며칠 돼가지고, 색이 좀 바래져서 하얀색으로 지금 변했어요. 방 같은 거 쓰는 빗자루처럼, 마당 쓰는 빗자루처럼 생겼다 그래. 쌀이버섯 그렇게 부르거든. 끄트머리가 잘게 갈라져 마치 산호 같은 모양을 띤 쌀이버섯.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가 좋다. 이렇게 따독따독 이렇게 묻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땅 속에 있는 포자가 계속 성장을 해요. 파헤쳐져 버리면 포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야생버섯은 약 2천여 종. 하지만 그중 식용 가능한 버섯은 극히 일부다. 나머지 대부분은 독버섯이라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두 번째 야생버섯을 만나러 가는 길.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은 약간 이렇게 무덤처럼 뽕긋하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를 이렇게 낙엽을 뒤져보면은 뒤에 또 있었네요. 여기 또 어린 게 또 뒤에 밑에 또 묻혀 있어요. 우와, 한 자리에서 보자. 2, 4, 5송입니다. 우와. 낙엽을 방패 삼아 은밀하게 몸을 숨기고 있다. 흰 굴뚝버섯이다. 이 버섯은 대공이 짧아가지고 이 낙엽 위로 뚫고 올라오질 못해요. 항시 이렇게 낙엽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버섯은 찾기가 어려운데 천천히 눈 여겨봐야 알 수 있는 숨바꼭질의 달인 위장술의 귀재다. 편평한 진회색 갓을 쓰고 있다. 좋다. 이거 보세요. 대 길이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자라질 못하니까 이 흙 속에, 낙엽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대가 굵고 짧아서 시골에서 아궁이에서 불 때면은 연기 나오는 굴뚝처럼 생겼다고 해서 흰 굴뚝버섯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식 학명은 흰 굴뚝버섯인데 시골 어르신들은 보통 보면 이제 굽두더기, 굽더덕이, 굽버섯 그렇게들 많이들 부릅니다. 이것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버섯이에요. 봄나물만큼이나 무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 버섯. 먼저 쌀이버섯이다.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데쳐준다. 독성을 빼고 조직을 쫄깃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데쳐낸 쌀이버섯은 다시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는 게 좋다.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 애호박. 양파와 함께 썰어 넣고 된장 양념으로 볶아내면 완성이다. 흰 굴뚝버섯도 끓는 물에 데쳐낸다. 쓴맛은 빠지고 조직은 단단해진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찢어
초고추장 양념에 각종 채소와 버무린다. 봄나물 못지않은 향긋한 가을 반찬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식재료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자주 접해서 음식으로서 만들어서 가족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지 이게 이제 완성되는 그림이고, 그 단순히 열풍으로 뭐 잠시 그냥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음식의 근간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봄에 나오는 봄나물을 잘 채취를 해서 잘 말려서 건채로도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것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나. 99가지 나물 놀이를 알면 3년 가뭄도 이겨낸다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배고픔을 극복해온 지혜이자 오늘날 참사리 재료로서 그 가치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나물. 그 파릇파릇한 원동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하루를 산다.